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4살 아이 키우고 있는 맞벌이 주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남편 명이긴 하지만 제가 결혼할 때 가져온 돈이랑 매달 월급 뻔한 와중에 대출금의 60% 이상을 제가 부담해서 갚아왔거든요. 남편은 성격은 좋지만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제가 거의 다 주도해서 관리해 왔고요. 그런데 최근에 시부모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던 작은 상가 하나를 이번에 남편에게 증여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월세도 꽤 나오는 곳이라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큰 기회였죠. 저는 당연히 저희 부부가 함께 갖고 온 가정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동안 집안일과 육아, 대출금 상황까지 도맡아 하며 남편의 내조를 충분히 했으니 당연히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 아이를 위해서라도 또 제가 이 집에 기여한 바가 크니까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가관입니다. 이건 부모님이 나한테 주시는 건데 왜 네가 공동명의를 요구하느냐? 며 화를 내더라고요. 심지어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며느리까지 명의를 넣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갈라설 때 재산 나눠줘야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대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최근까지 저는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시댁에서는 저를 그저 언제든 갈라설 수 있는 타인으로 보고 계셨던 거잖아요. 남편은 사랑하는 거랑 재산은 별개다.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결국 네 거 아니냐고 하는데, 법적으로 명의가 없으면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나요?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출금도 제가 더 많이 갚고 있는데 정작 큰 재산이 들어올 때는 철저하게 저를 배제하는 모습에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바보같이 헌신만 한 걸까요? 남편은 제가 돈에 미친 사람처럼 몰아가는데 저는 이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인정과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남편 명의로 상가 받는 걸 지켜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제 권리를 찾고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들을 위해서도 공동명의를 해야 된다는 건 뭐지? 이혼하고 나서 자식들을 자기가 키워야 되니까?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야 처음 알게 된 거임. 시댁이 친척이 많은 집안이라 첫 해에만 청첩장이 67개 들어왔음. 남편이랑 봉투 얼마씩 할지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엔 그냥 상의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시댁 쪽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 이 집에서 얼마 넣었고 저 집에서 얼마 넣었고 그게 다 기억에 남아있는 문화인 거야. 그때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라 그냥 시댁 분위기에 적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점점 부담이 되더라고요. 남편 사촌 결혼식에 5만 원 넣었다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요즘 젊은 애들은 5만 원도 내냐는 말을 했다는 게 한 달이 건너 들어옴. 그때 우리 살림이 어떤지 시어머니도 알았을 텐데 남편이랑 별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진짜 빠듯한 시기였거든. 그때 솔직히 좀 속이 쓰렸거든요. 그 말이 우리 귀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청첩장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먼저 오더라고. 얼마 넣으면 욕 안 먹냐 계산부터 하게 되는 게 진짜 웃기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더라. 봉투 액수로 관계를 재는 거잖아. 결국은 그게 돈으로 사람을 환산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게 당연한 분위기가 되는 건지 이해를 못했음. 그 사이에 다른 친척 결혼식이 또 있었는데 이번엔 봉투 액수를 얼마 넣을지 정하기가 너무 싫었어. 남편한테 우리 그냥 형편대로 넣자, 더 이상 이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없다고 말했고, 남편도 그때는 그러자고 했음. 3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기회가 왔어. 시댁 쪽 결혼식이 또 있었는데 어른 한 분이 요즘 청년들은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감이 없다는 식으로 자리에서 얘기를 꺼내더라고. 이번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음.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한마디 했어. 저는 제 형편 안에서 정성껏 내는 거라서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딱 그 말만 하고 조용히 있었음. 분위기가 잠깐 어색해지더라. 시어머니가 뭔가 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고 남편은 옆에서 눈치를 보고 집에 오고 나서 남편이 왜 그런 말 했냐고 물어보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냐고 되물었더니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 그날 이후로 축의금 얘기를 제 앞에서 꺼내는 분위기는 사라졌음. 그게 뭔가를 해결한 건 아닌데 적어도 내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지는 않았다는 게 중요했어요. 찝찝한 게 없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그 한마디는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함.
사실 이게 결혼 생활 전체로 보면 작은 에피소드인데 당시엔 그냥 관계의 온도계처럼 느껴졌거든. 내가 얼마를 넣느냐가 이 가족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결정하는 것 같아서 결혼 생활이 그때 이미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제대로 말한 것 같아서 오래 기억에 남음. 근데 이건 님이 사이다 먹인 게 아니라 님한테 더 이상 말할 가치를 못 느끼게 만든 거 아님? 님 혼자 할 말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관계를 재는 게 아니라 니들 결혼 때 친척들이 준 금액이 있었을 텐데 그것만큼 안 들어왔으니까 뭐라 한 거 아님? 니들이 받은 게 없는 거면 모를까 받은 대로 줬어야 하는데 거기서 니들 형편 피력은 왜 하는 거임? 그리고 사촌 결혼에 5만 원? 남편이 미혼이었어도 욕먹을 금액 맞잖아. 못해도 10만 원은 해야 하는 사이 아님? 그 사촌이 니들 결혼식에 5만 원 했음?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면 니들이 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물가 상승률 따로 따질 필요 없이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임? 혹시 축의금 내역이 없다면 니들도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장부에 다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생활이 빈곤한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사촌 결혼식에 5만 원은 좀, 요즘은 친하지 않은 동료나 지인도 5만 원은 합니다. 이미 받은 축의금이나 부의금 같은 경우 받은 만큼 봉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가 보다. 받긴 받았는데 그것만큼 주기는 아깝고 그냥 형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면서 빚질 때는 빚지고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빚진 돈을 못 갚아도 되는 건가? 안녕하세요. 남편하고 의견차 때문에 작은 다툼이 있어서 여기에 올려봐요. 저는 보통 대변을 보면 물을 안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아침에 볼일 보고 나오고 남편이 들어갔는데 기겁을 하더라고요. 너 같은 이상한 년은 처음 본다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모양이 특히 예쁘게 나왔는데 더럽다니 뭐니? 퇴. 당분간은 삐짐 상태에 들어가야겠네요. 장난으로 올린 거겠지. 이런 정신병자들이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화장실에서 물 안 내리고 가는 거임. 화장실 가서 변기 덮개 열면 대소변 누고 그냥 가는 것들 널렸음. 지하철 청소하는 아주머니 마주친 적 있는데 청소하다가 엄청 화내면서 왜 물을 안 내리고 가냐고 일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고 나서 바로 들어갔는데 소변을 안 내렸길래 바로 나와서 그 아주머니한테 왜 물을 안 내리세요? 했더니 존나 어이없게 제가 물 안 내리는 버릇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하더니 내리고 가더라고. 진심 미친년인 줄. 살아온 인생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지능장애 같은데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음. 덜 떨어져 보이긴 했음. 장난으로 올린 글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 많구나. 안녕하세요.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저는 회사 다니는 워킹맘이고 아기 둘 키우고 있습니다. 아기 둘 출산하면서 육아휴직 2번을 1년 넘게 써서 복직했고 진급도 코앞이고 회사 일도 많아서 새벽 1시까지 야근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아기 유치원 방학이라 아기 봐줄 사람이 없어 눈치 보며 휴가도 썼어요. 그러던 중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도 갑작스레 부고를 받았던 터라 당일 소식을 받고는 못 갔고요. 급히 꼭 마무리해야 할 회사 일이 있다고 했음. 다음날 새벽에 바로 장례식장으로 바로 갔습니다. 저도 급한 회사 일 마무리하고 조문 갈 생각이었고요. 남편도 오케이 했습니다. 사실 시할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5번 정도 봤나? 뵌 적이 거의 없습니다. 멀리 사시는데 아기 태어나면 더 못 뵐 것 같아 제가 오히려 남편 설득해서 할머니 뵙고 왔었어요. 혼수도 할머니 이불까지 사서 제가 드리고 왔었고요. 아기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할머니 댁까지는 아기가 가기 힘드니까 중간 지점인 시댁 본가에 할머니가 오시는 건 어떨까 하고 남편한테 제안한 적도 많고 요양원에 할머님이 계시니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시부모님 포함 남편한테 말했지만 모두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이니 옆에서 당연히 위로해드리는 게 맞죠. 하지만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시아버님은 3일 내내 자리를 지키길 바라셨는지 혼자만 장례식장에 온 남편한테 큰 소리 쳤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저랑 애들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남편도 저한테 같이 화내더라고요. 분명 같이 이야기 미리 나눴는데 왜 화를 내지? 저희 회사는 배우자의 조부모까지는 휴가가 나오지 않고요. 저는 애들도 있으니까 조문 드리고 나면 애들 케어하라고 사실 집에 보내주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저도 큰아버지 상을 올해 2번이나 치렀는데 회사에서 휴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 못 썼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같이 화내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분명 같이 상의하지 않았냐? 나 일 끝나고 조문해도 된다고. 남편이랑 상의할 때 이런 일은 큰일이니까 부모님 의견이 어떠신지 먼저 여쭤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남편이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남편도 같이 저한테 화내면서 이혼하고 싶다, 살자 하고 싶다, 너처럼 버릇없는 애랑 진짜 살아야 하나,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같이 화나더라고요. 제가 놀면서 안 간 건 아니잖아요. 분명 같이 얘기 나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해도 안 갔습니다. 시아버님이 불같이 화내셔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며느리 장례식장에 데려온들 며느리 얼굴이 좋은 표정, 좋은 마음일까? 저는 바로 조문을 못 가서 서운은 하실 수 있어도 아, 얘의 마음은 이 정도인가 보다. 서운하지만 어쩌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화를 낼 건 아니라고 봐요. 결혼 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할머니인데 남편은 지가 말한 거랑 딴소리를 했으니까 남편은 잘못이 크다고 쳐도 거의 90% 이상 남편 잘못이지 그렇기는 한데 시아버지가 화가 났다고 해도 좋게 말해야 된다고? 그 뭐야? 우리 아빠는 화 안 내는데 왜 니네 아빠는 화내니 뭐 이거야?